기타의 당좌자산 분기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상품 배송용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 종합보험료 손화재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하면서 보험료 지급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했죠. 자산, 우리 보험료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급 비용이죠. 내년도 보험료까지 같이 냈어요.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할 때는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보험료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면에 현금 12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세 번째, 기말 창고를 조사한 결과 영업부에서 사용한 소모품 13만 원이 남아있다. 소모품을 구입하는 시점에서 모두 비용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우리 구입할 때는 비용으로 다 처리했다는 얘기죠. 이것을 결산 보니까 13만 원이 남았대요. 결국 소모품비를 취소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 소모품 13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소모품비, 판관비, 비용 소멸 또는 취소라고 합니다. 13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시면 업무차 출장한 사원의 출장여비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던 15만 원. 결국 가지금이 15만 원이란 얘기죠. 교통비 7만 5천 원, 숙박비 5만 원, 기타 재경비 4만 원. 결국 16만 5천 원이 됩니까? 그래서 출장비 초과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출장 갈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금 15만 원, 현금 15만 원 줬겠죠? 갔다 와서 우리 정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15만 원 가지금 날리시고 그다음에 16만 5천 원이 여비교통비이기 때문에 15,000원을 초과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비교통비는 16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5번 결산 시 지급인 차료 90만 원은 당해년도 9월부터 내년도 2월분까지다 이렇게 했어요. 월할 계산하여 비용을 이연하시오 이렇게 됐죠. 그러면 9, 10, 11, 12, 1, 2 6개월치죠. 따라서 우리 성급 비용은 얼마? 6개월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90만 원이 6개월치니까 6개월 나누면 15만 원씩 되는 거죠. 월 15만 원. 2개월 곱하니까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급비용 30만 원, 그 다음에 임차료, 판관비를 취소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임차료 3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가 약간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지금 단기차입금 700만 원, 연이자율이 6%라고 되어 있죠. 근데 차입일은 12월 1일, 차입 기간은 6개월로 되어 있어요. 이자는 차입 시점에서 선 지급하고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계산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한 기간 중 기간 미경과액이 있다. 그래서 차입 기간이 6개월이라는 거, 이게 핵심이겠죠. 그러면 12월 1일 날 6개월치 이자에 대해서 비용 처리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실 줄 아셔야 돼요. 700만 원 연이자율이 몇 퍼센트? 6%. 나누기 12개월로 했어야 돼요. 여기에 6개월치라고 그랬죠. 6개월 채기간 6개월 곱하면 21만 원을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12월 1일 날 이자비용 21만 원, 현금 21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기간 미경과가 12월 달 한 달만 경과됐죠. 나머지 5달은 내년도 비용입니다. 그래서 기간 미경과액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누기 6개월 해서 몇 개월? 5개월치가 내년도 비용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17만 5천 원이 선급 비용이 되겠죠. 따라서 차변의 선급 비용 그리고 이자 비용을 취소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변의 이자 비용 17만 5천 원 이렇게 취소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째 결산 시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증 30만 원으로 차기로 이연하다. 수익증 차기로 이연하다. 그럼 바로 나와있죠. 이연하면 수익, 이연 그러면 선수수익이 나야 됩니다. 선수수익 대변이죠. 30만 원. 그리고 이자 수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자 수익을 소멸 또는 취소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문제 보시면 출장 갔나 봅니다. 근데 현금 10만 원을 우선 계산. 정확하게 계산이 아니라 그냥 계산이라는 표현은 그냥 대충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출장비 사용 명세서를 받아 출장비를 정산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줬다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대변에 현금 10만 원, 차변에 가지금 하면서 우리 가지금도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원이 수만 명이죠. 이분들이 하루에 수백 명씩 출장을 갑니다. 그것을 구분해야겠죠. 그래서 가지입금도 채권 거래에 해당돼 갖고 여기에 강원비를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동일 상사에서 상품을 150만 원을 매입하고 8월 30일 날 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을 제한 1개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결국 차변의 상품이 되는 거죠. 즉 그리고 8월 30일 날 지급한 계약금 이건 뭡니까? 선급금이 되는 거죠. 선급금이 있던 것을 대변으로 날리셔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채권채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급금은 채권, 그에 반대는 선수금은 우리 채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120만 원 1개월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외상매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 상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되겠죠. 상품 대신에 대변에 뭐가? 상품 매출이 오겠죠. 그래서 선급금 대신에 차변에 선수금이 오겠죠. 그리고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이제 외상매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분계에서 약간 까다로운 문제가 있는데 전산회계 이금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